네, 10월 27일 화요일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정말 다이나믹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장중에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또 장 후반에 또 마이너스까지 찍었어요. 마이너스까지 찍다가 결국 장 마감한 20분 전부터 다시 조금씩 힘을 내면서 0.73% 상승한 783선, 가까스로 700선, 780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코스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0.56% 하락한 2333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 순매수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기아차와 현대차였죠. 고객 그 손해충당금을 1조 몇천억 원을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제외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 2배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에 비해서 조금 아무래도 시총도 아무래도 그래도 현대차보다는 좀 가볍고 또 기아차가 굉장히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30대 혹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약간 젊은 층들에게 좀 인기를 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좀 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형주에선 사실 극히 볼 수 없는 5%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이 갭상승을 지켜내면서 더 상승을 확대하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순매수 1위에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뭐 금융주들도 또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다. 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잘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거는 꼭 노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맞습니다. 연말에 은행주들 참 잘 가죠. 근데 은행주들이 막상 정말 진심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꺾이면은요 모든 분들이 매도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거 배당 좀 받겠다고 주가 하락까지 감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은행주들은 12월 달이 되면은 하락하고 조금 빠를 때는 11월 말부터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유독 올해에 은행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PBR이 뭐 어쩐 거는 0.12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극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 뭐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은행주들이나 또 고배당주들은 진심으로 배당을 받고자 들어오는 세력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리고 매도를 하는 경향이 늘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금융주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좀 이렇게 팁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삼성 SDI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묻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죠. 왜냐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9% 상장하는 이런 굉장히 뛰어난 영업이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두 가지죠. 그동안 봐라, 그래 69% 오른 거 알겠다. 근데 이렇게 올랐지 않았느냐. 라는 시각이 하나.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바닥으로 친다면은 24만 원이었던 게 고가 기준으로 뭐 50만 원까지 갔으니까 더블 올랐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들을 뭐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차 전지가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제 언택트라는 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택트라는 게 지금 당장은 코로나 백신 안 나올 것 같고 영원히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마스크 쓴 채로 살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죠. 언젠가 코로나 백신은 나오게 되어 있고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이게 막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랑 다르죠. 흐름을 약간 우리 마음대로 끝내고
아니면 계속 이어가고 뭐 이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다시 2G 폰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지금 적어도 LTE 핸드폰 쓰시거나 좀 빠르신 분들은 5G 핸드폰 쓰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3G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혹은 2G 핸드폰으로 넘어가라고 하면은 과연 몇 분이나 넘어가실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엑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휘발유에서 전기로 단순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율주행이 되고 차 내에서 뭐 인터넷을 연결해서 TV도 볼 수 있고 이제는 종합 복합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자동차라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전기차는 일부 섹터이긴 하지만 더 이상 휘발유 차를 타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다 전기차로 갈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환경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도 휘발유 차보다는 전기차 타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유지비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튼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삼성 SDI에 대해서도 장기적 우상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구글이나 애플 주식을 봤을 때 바닥에서 요 정도 올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꺾였었죠. 이렇게 꺾이니까 각도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 훨씬 낮게 꺾였었어요. 이렇게 꺾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슬슬 내려가는구나. 끝났네. 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멀리서 보게 되면은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잠깐 꺾이다가 또 다시 V자로 와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쭉 가다가 또 다시 쭉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도 지금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한번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볼 때는 와서 움직이다가 쏘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자리 밑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 SDI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일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물론 일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에 대해서는 전혀 매도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삼성 SDI는 올해 요번 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4분 이제 돌아올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까지 제가 볼 때는 계속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SK바이오팜이에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동영상 남기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 20위권 안에 계속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제도 제가 수급을 살펴드렸지만 외국인의 러브콜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기관의 러브콜, 연기금의 러브콜도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쌓이게 되면 뭐 이걸로 지금 당장 뭐 또 상한가를 가고 뭐 20% 오르고 30% 오르고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겠죠.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내 매수가보다 좀 떨어졌어도 아니면 내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왔다고 막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고 막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 SK바이오팜도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주 대형주 단에서의 어떤 흐름을 지켜봤을 때 장기적 우상향을 좀 생각을 하고 뭐 22만 원에서 23, 4만 원까지 맥스 25만 원까지는 좀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반대로 먼저 종목부터 살펴봤고 이제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지금 완벽하게 헤드앤숄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깨 하나 만들고 머리 만들었고 지금 헤드를 만들었죠. 헤드 만들었고 여기 첫 번째 어깨 만들었고 두 번째 어깨 만들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연 전저점도 지금 깼어요. 이 첫 번째 어깨에서 만들었던 저점을 깼고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코스닥에서 긍정적인 뷰를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정말 이상한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대주주 양도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에 3억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세금 내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아니죠. 돈은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억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큰 손 분들이 많이 던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 주변도 그렇고 요거는 좀 어쩔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시장이 100% 내려간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 심리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봐도 주봉상으로 봐도 월봉상으로 봐도 아직은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TV나 언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마음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이 나쁩니다. 시장 내려갈 거예요. 우리 다 주식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도의 뷰를 가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이거를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정확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10월 14일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서부터 제가 현금 30% 외쳤고 이때 반등 왔을 때도 빨리 계좌에 플러스 찍힌 것들이나 마이너스 조금 찍힌 것들 빨리 파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대응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헤드앤숄더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여기 전접점 라인들을 조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보다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주인공에는 아무래도 우리 삼성그룹주와 현대차그룹주들이 조금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아랫단에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을 노리고 금융주에 투자하시는 대형 금융주에 투자하시는 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DGB 금융지주, 뭐 BNK 금융지주, 또 KB금융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시장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서 역시 연말장이 되니까 코스닥은 상당히 약해지고 있고 코스피는 뭐 그러한 어떤 나름의 호재들로 그래도 최악은 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코스피도 순수하게 수급을 본다든지 주봉, 일봉,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월봉이나 주봉이 아직 100% 죽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튼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훨씬 나은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뷰를 유지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시장 대응하시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칠까 하는데요. 저한테 네이버 카페 쪽지로 선물 옵션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 번만 다시 소개해드리고 동영상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LW라는 파생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게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식처럼 사고 파는 제품입니다. 제품이라고 하기엔 종목이죠. 네, 종목이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올라갈 때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콜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풋을 매수하시면 시장이 떨어질수록 풋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시고 콜을 매수하셨을 경우 시장이 올라갈수록 콜을 매수하셨으니까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에서는 뭐 한호가 먹으면 0.05
0.04%, 0.3%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ELW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150원에서 200원 사이의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에서는 한 호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한 틱이라고 하는데 한 호가를 수익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70원에 사셔서 175원에 파신다. 혹은 150원에 사셔서 155원에 파신다라고 한다면 한 호가만 수익을 내셔도 3% 정도의 수익이 나오시고 그렇게 두 호가, 3호가, 4호가 뭐 이렇게 쉽사리 좀 잘 움직이는 상품인데요. 요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단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방어용, 왜냐면 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런 것을 이제 운영을 구독을 시작해서 요거 ELW 초급 졸업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조금 뭐 기한은 당연히 정해진 게 없고 교육 방법이라든지 구독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과정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좀 이런 것들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ELW를 하시려면요. 여기 ELW 란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들을 매일매일 올려놨고 그리고 복귀 방송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복귀 방송 보시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시작 방법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바로 계좌를 이제 만드시려면은 두 가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저희가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받는 방법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들어와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요 여기 저한테 11 이벤트 들어가셔서 ELW 초급 졸업하기 프로젝트 클릭하시면은 아,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 GH스톡으로 검색하셔서 저한테 카카오톡 어, 메시지를 주시면은 뭐 궁금한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